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간호사, 링거를 달고 천천히 걷는 노인, 보호자 완장을 찬 중년 남성,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들고 그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저는 신경과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 번호표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37번이었습니다. 현재 호출 번호는 34번이었습니다.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겁게 뛰었습니다. 한 번 뛸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진료실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로 3번째 검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검사, 두 번째는 MRI, 오늘은 최종 결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먼저 환자분 혼자 들어오시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환자분이 눈치를 보신다고. 그래서 혼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빠 성우한테는 아침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엄마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고. 같이 올 수 있냐고. 성우는 오전에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첫 번째 검사 날도 MRI 날도 성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35번이 호출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성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멍하니 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성우 차였습니다. 검은색 SUV. 번호판까지 외울 정도로 익숙한 차였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짓은 보였습니다. 뭔가를 메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뭔가를 적는 것 같았습니다. 36번이 호출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거래처인가? 아니면 지인인가?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하였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달랐습니다.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눈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알고 있던 것을 방금 잃어버린 사람의 눈.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를 듣기도 전에 간호사가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중기, 현재 기억력 저하, 시간 지납력 감소, 일상생활 일부 지장,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 병행 권유, 보호자 상주 또는 전문 돌봄 서비스 연계 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약 이름, 복용 방법, 다음 예약 날짜. 다 적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복도 창문 너머 주차장을 봤습니다. 성우가 차에서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출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뭔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서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핸드폰을 귀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메모한 것 같았던 종이. 성우가 그걸 펼쳐서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시세표였습니다. 멀어서 글씨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표 형식이 보였습니다. 층수, 면적, 금액이 적힌 그 종이, 복덕방에서 받아오는 그 종이. 저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20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올 때 제가 수십 장 들고 다닌 적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의 성호를 봤습니다. 어머니 치매 확진이 난 지 10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아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면 벽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겠지. 부동산 시세표가 아닐 수도 있지. 다른 서류였을 수도 있지.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손이, 차갑고 가는 어머니 손을 감싼 제 손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거, 같은 말을 2번 하는 거, 방금 한 행동을 잊어버리는 거. 70이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저도 40 넘어서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러 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으니까.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 날, 저는 미리 청소해두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가방을 내려놓으시고 부엌을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배고프지 않아? 내가 반찬 가져왔어.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셨습니다. 깍두기랑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이 근황, 동네 이야기, 요즘 날씨.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또 가방을 여셨습니다. 미선아, 내가 반찬 가져왔는데.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엄마 아까 주셨잖아. 냉장고에 넣었어. 어머니가 가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아, 그랬나? 웃으셨습니다. 멋쩍게.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깜빡하신 거지. 저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2번째는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녁 7시쯤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으셨습니다. 3번째에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미선이야.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미선이? 미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기억해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잠깐 찾은 것 같은.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응, 텔레비전 보고 있어.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짧게 대화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미선이. 그 사이의 간격이.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니겠지. 피곤하셨겠지. 3번째는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갔다가 부엌에서 발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물이 다 증발해서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스를 잠갔습니다. 냄비를 치웠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불이 날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가스 켜두셨어요? 어머니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응? 가스? 냄비 올려놓고 주무셨잖아요. 바닥이 다 탔어요. 어머니가 부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 뭔가 있었습니다.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하는 두려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선아, 내가 그랬나?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우한테 연락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성우는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응, 그래. 내가 먼저 알아봐봐. 나는 요즘 바빠서.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신경과가 있는 곳, 치매 검사가 가능한 곳, 어머니 댁에서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건강검진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검사라고 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검사 날 성우한테 연락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냐고. 성우는 그날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하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벽에 걸린 치매 예방 포스터를 봤습니다. 적혀있는 초기 증상들이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말 반복, 물건 둔 곳 기억 못함, 가스 끄는 것 잊음. 포스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이미 다 보이고 있었는데 반찬을 2번 꺼내던 날, 제 이름을 잠깐 잊던 날, 가스를 켜두던 날, 신호는 계속 왔는데 저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검사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땠어요? 모르겠어.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던데.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아니야. 그냥 검사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늦가을 풍경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잊을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선아 하고 부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동안에 더 많이 찾아뵈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한테 그 생각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고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할 테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라짐을 지켜보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병원을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첫 번째 검사도 MRI도 인지 기능 정밀 검사도 3번의 병원 방문이 있었습니다. 3번 모두 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결과를 듣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전부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우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 관련 업체였습니다. 바쁜 건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빠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반차를 냈습니다. 연차를 썼습니다. 어머니 병원 날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성우는 한 번도 반차를 내지 않았습니다. 2번째 검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MRI 촬영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성우한테 말해뒀습니다. 카톡으로. 엄마 MRI 날짜 잡혔어. 이날인데 같이 올 수 있어? 성우는 봤다는 표시만 남기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 물어봤습니다. 이날 괜찮아? 성우가 그제야 답했습니다. 그날 현장 있어. 미선이 내가 모시고 가. 미선이 내가 모시고 가. 저는 그 문장을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이상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성우 어머니이기도 한데 모시고 가는 게 왜 당연히 저여야 하는 건지 내가 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마치 제 일을 제가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제 담당이었던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라고 답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MRI 날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폐쇄 공간을 무서워하셨습니다. 기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설명드리니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금방이에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는 안 왔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오빠 오늘 현장 있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실망한 건지 원래 기대를 안 한 건지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가.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우리는 병원 근처 순댓국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집이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한산했습니다. 우리 둘이 마주 앉아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깍두기를 제 그릇 옆에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이 깍두기를 집어서 제 앞에 놓아주는 이 손이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더 불안해하실 테니까. 3번째 검사 최종 결과를 듣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성우한테 연락했습니다. 오늘 엄마 최종 결과 나오는 날이야. 꼭 와줄 수 있어? 성우는 끝나는 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번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결과니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37번 번호표를 들고 앉아서 문 쪽을 자꾸 봤습니다. 성우가 들어오는지, 혹시 뛰어오는지, 혹시 지금 막 주차하고 있는지.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문 쪽을 봤습니다. 성우가 뛰어들어올 것 같아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성우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주차했어. 어디야?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창밖 주차장을 봤습니다. 성우 차가 막 서는 게 보였습니다. 치매 확진 판정이 나고 어머니가 진료실에서 나오고 제가 설명을 다 들은 뒤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응, 어떻대? 저는 잠깐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로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우를 보시더니 손을 드셨습니다. 성우가 다가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어머니를 부축하는 것도, 의사 설명을 듣는 것도 없이 그냥 마지막 장면에 등장해서 손을 잡는 것, 그것만 있었습니다.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대고? 저는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래.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만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몰랐구나. 진짜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됐다는 걸. 3번의 검사가 있는 동안 한 번도 같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어머니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MRI 기계 앞에서 어머니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랐겠지요. 오지 않았으니까. 성우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어머니가 성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어머니의 웃음. 오빠는 3번 다 빠졌는데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반가워서 왔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왜 이제 왔냐는 말도. 그냥 핸드백을 고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주차장을 봤습니다. 성우 차가 세워진 곳, 아까 성우가 서서 통화하던 곳, 그 자리에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평범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부동산 시세표를 들고 통화하던 그 모습이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성우가 들고 있던 종이, 부동산 시세표처럼 보이던 그것. 저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멀리서 봤으니까 다른 서류였을 수도 있다고. 어머니 치매 확진이 나던 날, 설마 그날 바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설마. 그 단어를 며칠 동안 반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한테 직접 물어보면 오빠 그날 주차장에서 부동산 시세 알아봤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사실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습니다. 어머니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확진 이후 처음으로 처방받은 약을 타러 저는 오전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버스를 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성우는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약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잠깐 보호자와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게 하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약 복용 방법, 주의사항, 다음 검사 일정,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래 사신 집, 익숙한 공간, 낯익은 물건들, 그것들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갑작스러운 이사나 환경 변화는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환경 변화 최소화, 익숙한 공간 유지.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이미선 씨 맞으시죠? 저는 미래부동산 김 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멈췄습니다. 네, 저번에 이성호 씨가 연락 주셔서요. 어머님 명의 아파트 건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따님 연락처도 같이 주셔서 혹시 몰라서 연락드려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매각 진행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셨거든요. 지금 시세가 괜찮은 편이라서 지금 내놓으시면 아마 빠르게 거래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대기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왔었나요? 저번 주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화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확진이 나던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누구야? 아니야, 엄마. 그냥 모르는 번호였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TV 쪽을 보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설마가 사실이 됐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치매 확진이 나던 날 병원 주차장에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시세를 물었습니다. 매각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까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TV를 보시는 어머니, 약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어머니, 오늘 아침에 제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반가워서 문을 열어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를 성우는 팔려고 했습니다. 확진 당일에 진단서가 나오기도 전에 저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두 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래 사신 집이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갑작스러운 이사는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성우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진료실에 함께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제 가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걸으면서 어머니 속도에 맞췄습니다. 천천히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찼습니다. 11월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코트깃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쪽으로 조금 더 붙었습니다. 바람을 막아드리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사신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이 동네 슈퍼 위치, 단골 미용실, 아침마다 걸으시던 산책로, 그 모든 것이 그 아파트 주변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오면 낯선 것들이 무섭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닻이 됩니다. 30년 살아온 공간이 어머니한테는 마지막 남은 기억의 닻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닻을 팔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서명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어머니를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선아, 추운데 고생이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고생이다. 그 말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병원까지 모시고 온 것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말씀인지,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신 건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추워요. 엄마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창가 쪽에.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버스 창문 너머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성우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치매 확진 당일에 왜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면서 입술을 조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창밖 풍경을 읽으시는 건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니라고. 버스가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사신 동네, 30년의 동네. 저는 그 풍경을 어머니와 함께 봤습니다.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풍경을, 이 동네를, 이 창밖이 보이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았습니다. 성우가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혜란이 처음 어머니 댁에 나타난 건 확진 이후 두 번째 주였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현관 앞에서 혜란과 마주쳤습니다. 혜란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이 반짝거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롱코트, 단정한 머리, 립스틱까지. 병문안이 아니라 외출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미선 씨, 나도 오늘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혜란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뭔가를 조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20년 가까이 올케로 지내면서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혜란이 과일을 드리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혜란이 왔어? 잘 왔어.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에서 혜란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씨 이야기, 어머니 건강 이야기, 손자 이야기.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살갑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혜란이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저는 차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혜란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 약은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식후예요? 네, 아침 저녁 식후예요. 약통에 정리해드렸어요? 아직요. 이번 주에 하려고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약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혜란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 제가 요일별로 약통 정리해드릴게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거라고. 혜란이 웃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혜란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눈이 움직였습니다. 책장 쪽, 서랍장 쪽, 안방 쪽.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넘겼습니다. 그냥 집을 둘러보는 거겠지. 혜란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통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요즘은 잘 챙겨두셔야 해요. 어머니가 안방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안방 서랍에. 아, 거기요. 잘 챙겨두셨네요. 혜란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통장, 도장, 안방 서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혜란이 통장과 도장 위치를 묻는 건지, 잘 챙겨두셔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건지. 그런데 또 생각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치매 어르신 있는 집에 중요 서류 관리 잘 해야 한다는 거 다들 하는 말이니까. 설마 그게, 설마. 또 설마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혜란이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라고 하셨습니다. 혜란이 현관에서 코트를 입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나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챙겨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혜란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방금 혜란이 앉아있던 자리가 아직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혜란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어떻게 알았는지 갈치조림이랑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혜란이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혜란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을 알고 있구나. 그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저 몰래 예약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미리 부탁드려놨다고 했습니다. 집 청소를 한번 깨끗이 해드리려고. 저는 그날 어머니 댁에 갔다가 모르는 아주머니가 집을 청소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혜란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혜란이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댁이 좀 쌓인 것들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요. 미선 씨한테 말하려다가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방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안방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서랍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란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가스도 그렇고 요즘은 치매 어르신 전문 돌봄 서비스도 있다던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혜란을 봤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다.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모시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선 씨 집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에 오시든지요. 성호 씨가 장남이니까요. 장남이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의 뒷면을 봤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비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오래 사신 집이고 의사 선생님도 환경 변화가 안 좋다고 하셨어요. 혜란의 입꼬리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래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란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미선 씨가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혜란이 참 살갑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청소 아주머니가 일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깨끗해지니까 좋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안방 쪽을 봤습니다.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 통장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있었습니다. 30년을 사신 이 집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혜라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최근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확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벌써 무언가가 시작됐겠냐고 또 설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설마가 그냥 설마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러 간 건 어머니 두 번째 약 처방일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진료비에 약값까지 합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제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어머니 통장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성우한테서 병원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두 번째 칸, 혜란이 왔던 날 어머니가 직접 가리키신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2개와 도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주거래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쓰시던 통장, 겉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잔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32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432원, 1,000원도 안 되는 잔액이었습니다. 저는 앞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2달 전부터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소액 출금, 어머니가 직접 쓰시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500만 원 출금, 일주일 뒤 500만 원 출금, 또 일주일 뒤 500만 원 출금, 그리고 400만 원 출금. 저는 날짜를 봤습니다. 첫 번째 큰 출금이 있었던 날, 어머니 치매 확진을 받고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혜란이 처음으로 어머니 댁에 왔던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액을 더했습니다. 500, 500, 400,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출금 장소를 봤습니다. ATM이었습니다. 은행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ATM 출금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머니 댁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셔서 뽑으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 도장과 통장을 가져가서 뽑은 건지 ATM은 기록에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서랍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방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고른 숨소리, 오래 사신 방의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맡아온 냄새. 저는 통장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뽑으셨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치매 초기라도 ATM 조작이 가능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500만 원씩 일주일 간격으로 4번. 어머니가 스스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뽑으셨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뭘 사신 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이 정도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서랍에 있었습니다. 도장이 있으면 ATM에서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혜란이 어머니 댁을 드나들었습니다. 청소 도우미를 데려왔고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서랍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혜란이 했다는 증거가, 성우가 했다는 증거도, ATM 출금은 누가 했는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없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올리신 채로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주무실 때는 치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엄마 통장 확인했어. 전화 줘.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눈을 비비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미선아 왔어? 언제 왔어? 좀 됐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 옆에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있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혜란이 가져다 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저는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드셨습니다.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갈치가 부드럽다고, 혜란이 잘한다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백을 봤습니다. 통장이 들어있는 핸드백.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선아, 밥이 왜 그래? 네?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나 때문이야?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어디 갔을까? 왜 뽑았을까? 누가 뽑았을까? 성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빠, 왜 통장이 어쨌어? 목소리가 이상하게 평평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 없어졌어. 침묵이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ATM으로 나눠서 빠져나갔어. 오빠 알아? 또 침묵이었습니다. 오빠, 응 알아.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베란다 유리문 너머 거실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 뭔가가 재미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디 쓴 거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 말해줘.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나중에 보자.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나중에였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엄마 돈이야. 내 돈도 아니고 오빠 돈도 아니야. 엄마 돈. 성우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12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거실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2천만 원이 없어진 통장의 주인이, 30년을 사신 이 집의 주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소파에 앉아서 화면 속 뭔가를 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파트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도 있었습니다. 도장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이 지금 위험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추웠어? 얼굴이 빨개.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안 추웠어. 어머니가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핸드백 안의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시 서랍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성우와 혜란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저는 핸드백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곳에서 어머니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됐습니다. 나중에를 반복하는 사람한테 전화는 소용없었습니다. 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자는 더 소용없었습니다. 읽고 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볼 수 있어? 엄마 통장 얘기해야 해. 성우가 늦게 답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왜 꼭 만나야 해? 전화로 하면 안 돼. 저는 답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성우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토요일 점심, 장소는 어머니 댁 근처 카페로 잡았습니다. 성우가 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었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저는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캡처한 것들을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출금 날짜, 금액, 장소, 그것들을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석 달 동안 4번,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합계 2천만 원. 메모지를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료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앉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뭐 안 시켜?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서 성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성우가 메모지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적힌 메모지, 날짜들이 적힌 메모지.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이야. 석 달 동안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오빠가 뽑은 거야? 성우가 메모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평온하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거야. 뺐다거나 썼다거나가 아니었습니다. 관리.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관리요. 저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동의는 받았어? 엄마가 치매인데 무슨 동의야?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무슨 동의야? 어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결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우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면 자식이 맘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성우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맘대로 쓴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고. 2천만 원이 어디 갔어?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오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가 언제야? 엄마 통장이 400원 남았어. 다음 달 관리비도 못 내는 거야.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거야?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낼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성우는 항상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흐릿하게 나중에 관리 이런 말들로 상황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어디 썼는지 말해줘. 지금. 성우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그쪽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저는 기다렸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 저는 멈췄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응, 잠깐 급하게 필요했어. 나중에 갚을 거야. 나중에 갚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단순해지는 느낌. 어머니 치매 확진 당일 부동산에 전화한 것. 혜란이 통장과 도장 위치를 확인한 것. 아파트 매각을 알아본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성우의 사업이 어려워서 어머니 돈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자 그게 기회가 됐습니다. 통장도 아파트도 어머니가 온전하지 않은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갚겠다는 거 어떻게 믿어?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내 동생이잖아. 그 말이 지금 나와? 미선아. 성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지금 좀 힘들어. 회사가 많이 어려워. 이것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엄마 돈 잠깐만 쓰는 거야. 엄마한테는 내가 나중에 갚을 거야. 미선이 내가 좀 이해해줘. 이해해줘.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오빠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어머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냈으면서 동의도 설명도 없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눈 감아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집었습니다.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빠.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통장 돌려줘. 갖고 있으면 안 돼. 성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각 알아본 거 그것도 접어. 성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한테 전화 왔어. 성우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미선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엄마 혼자 그 아파트에 계속 계시는 게 맞아? 치매인데 관리도 해야 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낫지 않아? 요양시설.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뒤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면 아파트가 비게 됩니다. 빈 아파트는 팔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경 변화가 치매에 제일 나쁘다고 했어. 오래 사신 집에 계셔야 한다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오빠.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그 아파트에서 30년 사셨어. 거기 있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아. 그게 우선이야. 오빠 사업 자금이 우선이 아니야.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반박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인지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게. 또 흐릿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장은 내가 갖고 있을게. 성우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거야.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을 이미 썼고 아파트 매각을 알아봤고 위임장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진행된 사람이 동생 말 한마디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치매 노인 재산 보호, 성년 후견인, 재산 처분 금지 단어들을 쳤습니다.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읽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위임장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였습니다. 성우를 만나고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단 잔액을 채워두려고 했습니다. 제 돈에서 병원비만큼이라도 넣어두려고 창구 직원한테 타행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관련해서 기존에 등록된 대리인이 있으세요? 저는 멈췄습니다. 대리인요? 네. 대리인 거래 신청이 돼 있어요. 이성우 씨 명의로 등록돼 있네요. 저는 창구 직원을 봤습니다. 그게 언제 등록된 거예요?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2달 전이에요. 위임장이랑 서류 지참하셔서 신청하셨네요. 2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확진이 나기 1달 전이었습니다. MRI 결과가 나오고 정밀 검사를 기다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저는 말했습니다. 위임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이 잠깐 확인했습니다. 예금 인출, 이체, 해지까지 포함된 포괄 위임이에요. 포괄 위임, 인출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체도 해지도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위임장 취소할 수 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취소는 통장 명의인 본인이 직접 오셔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법원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체만 진행했습니다. 병원비 정도만. 창구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위임장, 포괄 위임, 2달 전. 성우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니, 성우가 준비했다기보다는 누군가 성우를 위해 준비했을 겁니다.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은행에 어떻게 등록하는지, 성우가 그런 것들을 혼자 생각해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50년 가까이 봐왔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이 아니면 누가 그 서류를 준비했겠습니까? 어머니 댁을 드나들면서 통장 위치를 확인한 혜란, 청소 도우미를 데려와서 안방까지 들어온 혜란,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모시자고 말한 혜란, 그 모든 것이 이 위임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12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달 전, 어머니가 MRI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우와 혜란은 위임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서류에 서명하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서명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서명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아들이 내미는 서류라서 서명하셨는지 어머니가 위임장이 뭔지 포괄 위임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하시던 날 어머니 옆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치매 환자 재산 보호, 위임장 효력 정지 단어들을 하나씩 쳤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후견인이 선임되면 기존 대리인 위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저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가정법원, 후견인 선임, 기존 위임 효력 제한,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에 들릴 때마다 요즘은 뭔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서랍이 어떻게 됐는지, 뭔가 없어진 건 없는지, 혜란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지. 어머니가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혼자 차리셨는지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은 밥에 깍두기. 저는 부엌에서 뭔가를 더 차려드리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혜란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오늘 혜란이 왔다 갔어. 저는 냉장고를 닫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그냥 왔어. 반찬 가져왔어.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란이 뭐 얘기 안 했어요. 응? 무슨 얘기? 그냥요. 무슨 얘기 했나 해서. 어머니가 깍두기를 드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뭐 이것저것. 아 맞다. 서류 하나 갖다 줬어. 저는 멈췄습니다. 서류요? 응. 무슨 서류라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나보고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고.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명하셨어요? 응 했지. 혜란이 하라는데 했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서류 지금 어딨어요? 혜란이 가져갔지. 저는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바뀌면 안 됐습니다.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글씨가 작아서 잘 못 읽겠던데. 혜란이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 글씨가 작아서 잘 못 읽겠던데. 어머니 시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안경을 쓰셔도 작은 글씨는 어려우셨습니다. 그걸 혜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을 드나들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보였습니다. 도장이 아직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안방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미선아, 뭐해? 도장 제가 갖고 있을게요. 중요한 거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갖고 있어.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혜란이 가져간 서류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임장 추가인지 다른 서류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표정이요? 뭔가 걱정하는 표정.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읽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왔어도 딸 표정은 읽으셨습니다. 20년, 30년을 키워온 딸의 표정을 어머니는 아직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선아, 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오고 있는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서류에 서명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아야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둘 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혜란이 가져간 서류가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효력을 갖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손이 모르는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어머니의 의식이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흐렸습니다. 어제 일을 모르시거나 제 이름을 잠깐 잊으시거나 같은 말을 3번 하시거나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집중되어 있고 예전 어머니 같은 날들이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볕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12월이었는데도 햇살이 따뜻한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로 웃으셨습니다. 찾던 사람이 왔다는 표정으로. 미선아, 네, 저예요. 잘 왔어. 앉아. 저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먼저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어머니 댁 창가는 항상 이랬습니다. 오전에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창가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랑 귤을 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나 오늘 정신이 좀 드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은 뭔가 자꾸 흐릿한데 오늘은 좀 달라. 어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걸, 맑은 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맑은 날에 또렷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말이 더 잔인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선아, 네,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성우가 뭔가 가져간 것 같아. 저는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가져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줬나?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기억을 잡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기억을 붙잡으려는 표정. 어떤 거요? 언제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 뭔가 서류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혜란이 왔을 때였던가.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서명을 한 것 같아.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미선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셨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뭔가가 자신의 손을 거쳐서 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치매가 오고 있어도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못 안 하셨어요. 엄마. 근데 왜 자꾸 마음에 걸리지?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어머니가 이런 눈을 하셨습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눈빛.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그 서류 어떤 건지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미선아, 성우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성우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겠지.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맞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엄마, 제가 다 살필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나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지?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았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요양시설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그냥 불안하신 거였습니다. 맑은 날 당신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이 집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도 어딘가 감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계속 여기 살아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엄마 집이잖아. 어머니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이 창밖을 얼마나 오래 보셨을까? 30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창밖을 보신 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나무가 자라는 것을, 동네가 변하는 것을 이 창가에서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 있지? 창밖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겨울이라 잎이 다 진 나무였습니다. 저 나무 내가 이사 왔을 때는 작았어. 이제 저렇게 컸네. 저는 나무를 봤습니다. 30년 됐으니까요. 그렇지, 30년이야. 어머니가 나무를 보셨습니다. 나도 저 나무랑 같이 늙었네. 저 나무는 계속 저기 있을 건데.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계속 저기 있을 건데. 뒤에 붙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이 창가에서 계속 이 나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 아까 고였던 눈물이 아직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은 채로.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창가를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는 어머니 자리를 누군가 없애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맑은 날 창가에 앉아서 30년 된 나무를 보는 것, 그게 지금 어머니한테 남은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마저 사라지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네,
고마워.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뭐가요? 자꾸 와줘서, 자꾸 옆에 있어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고맙다는 말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고 있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제가 고맙죠. 엄마 딸인데.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30년 된 나무를 보면서 12월 햇살이 창가를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깥이 추워도 창가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류가 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따뜻했습니다. 창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0년 된 나무가 창밖에 있었습니다. 잎이 다 진 겨울 나무였지만 가지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날 가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지들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자리에서 손을 잡고 그것으로 충분한 오전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도 다 받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관련 연락일 수 있어서.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거기 이미선 씨 맞으시죠? 저는 한빛공인중개사무소 박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마포구 쪽 아파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성호 씨가 매도 의뢰를 주셨는데요. 매수자 측에서 계약 진행 의향이 있다고 해서요. 일정 조율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매수자, 계약 진행, 일정 조율,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내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매수자 측에서 계약하고 싶다고요. 이성호 씨가 위임장 갖고 오셔서 진행하셨는데 잔금 일정 관련해서 명의인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위임장 갖고 오셨는데 저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 계약이 언제 진행된 거예요? 지난주에 가계약서 쓰셨어요. 정식 계약은 이번 주 토요일로 잡혀 있고요. 가계약서, 지난주에 어머니와 창가에 앉아서 30년 된 나무를 보던 그 주에,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그 주에 성호는 가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네, 정식 계약금 들어오면 진행되는 거라서요. 혹시 명의인분이 직접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잠깐 멈췄습니다. 네, 명의인이 계약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명의인이 현재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예요. 위임장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위임장은 확인된 서류고 저희는 의뢰인이 가져오신 서류 기반으로 진행한 거라서요. 알겠어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정식 계약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면 그 다음부터는 취소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아직 상담 예약만 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 예약한 이미선이라고 하는데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직원이 잠깐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취소 건이 있는데 그 시간 괜찮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위임장 효력, 치매 확진 이전 서명, 가계약서, 토요일 정식 계약, 그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퇴근하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잠깐 저를 보시더니 다시 밥그릇을 보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응, 알아. 아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토요일에 정식 계약이 잡혀 있다는 것을, 성우가 위임장으로 단독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까? 불안해하실 겁니다. 흐린 날은 더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충격이 인지 기능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될 겁니다. 어머니 집이 팔리는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모르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밥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천천히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많이 드시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이 별로예요? 응. 오늘은 입맛이 없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어머니가 물을 드셨습니다. 미선아. 네. 성우한테서 연락 왔어. 오늘. 저는 멈췄습니다. 뭐래요? 잘 지내냐고. 그냥 전화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더라.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를 읽으셨습니다. 치매가 오고 있어도 30년 넘게 들어온 아들 목소리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드릴 말씀 있어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무 충격이 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말하면 어머니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아파트 팔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계약 잡혀 있었어요. 엄마 모르는 상태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파트를. 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어머니가 식탁 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녁이라 어두웠습니다.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참 그쪽을 보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야. 아니요. 왜 아니야? 팔리면 나가야 하잖아. 안 팔려요. 제가 막을 거예요. 내일 변호사 만나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던 맑은 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나가는 거 없어요. 제가 막을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선아, 나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가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가야 하는데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을 사신 집에서, 창가에서 나무가 보이는 집에서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그릇을 보셨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드셨습니다. 천천히.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가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계약 전에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준비할 서류들을 메모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가계약서 관련 자료.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다 드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선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고 천천히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걸어온 걸음이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30년을 설거지하신 손이었습니다. 이 뒷모습이 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집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좁은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내일은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물소리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 2호선 역 근처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연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을 다니고 서류를 알아보고 이것저것 움직이다 보니 올해 연차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도 반차를 냈습니다. 오늘은 반차가 아니라 연차 전부를 써도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라 좌석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출력본, 부동산에서 받은 가계약서 관련 문자 캡처, 어젯밤에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났습니다. 토요일 정식 계약, 위임장, 이틀.
그 숫자들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관련 판례들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 처분, 위임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 읽다 보니 날이 밝았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저 중 하나였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아파트를 지키러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머니 댁 창가에서 30년 된 나무를 보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가야 하는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한결 변호사. 명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전문, 상속 및 후견 전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나던 날 병원 주차장에서 성우가 부동산에 전화하던 것부터, 혜란이 어머니 댁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 위임장이 등록돼 있다는 것,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것, 토요일 정식 계약이 잡혀 있다는 것,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서류들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진단서를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위임장이 언제 작성됐는지 정확히 아세요? 은행에서 확인한 건 2달 전이고요. 어머니 치매 확진이 나기 1달 전이에요.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위임장 원본이나 사본을 갖고 계세요? 없어요. 은행에서 등록됐다는 것만 확인했고요. 혜란이, 올케가 어머니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받았다는 건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가 현재 위임장 내용을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서류에 서명했다는 건 기억하시는데 뭔지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확진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이더라도 당시 어머니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토요일 계약 전에 이걸 접수하면 아파트 매각을 일단 멈출 수 있어요. 토요일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오전 중에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긴급 가처분이라 당일 처리도 가능해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번째는 성년 후견인 신청이에요. 이건 시간이 걸려요. 법원이 어머니 상태를 감정하고 결정하는 거라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후견인이 선임되면 기존 위임장 효력이 제한되고 어머니 재산에 대한 보호가 훨씬 강해져요. 제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딸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오빠 쪽에서 반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 신청. 성우가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둘 중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했는지, 실질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어머니 의사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요. 병원 기록, 방문 기록, 어머니 진술 등이 중요해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병원 기록, 3번 다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방문 기록, 어머니 댁을 드나든 건 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어머니 진술, 맑은 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핸드백을 고쳐들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 바로 진행할게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신청서 작성할게요. 필요한 서류 추가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알아보고 혼자 걱정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변호사 만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뒤에 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미선아. 저는 그 문자를 봤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치신 문자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손이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프린트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이미선, 피신청인 이성호, 목적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 신청 취지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이미선,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딸이었습니다. 사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중에 접수 가능해요. 제가 바로 법원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오늘 오후 안에 결정 날 수 있어요. 긴급 가처분이라 빠른 편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거 되면 토요일 계약 못하는 거 맞죠? 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아파트 처분이 금지돼요.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향이 났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거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12월 하늘이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왜?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방금 법무사한테 연락 왔어. 가처분 신청했다고. 응 했어. 침묵이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이렇게까지 했잖아. 미선아, 오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아파트야. 엄마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가고 싶다고 했어. 나 그 말 들었어. 오빠는 못 들었겠지. 엄마한테 한 번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성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사업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게 엄마 집 팔 이유가 안 돼. 엄마 동의 없이.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토요일 계약 취소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어머니 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처분 결정이 나면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 집에 계속 계실 수 있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성우와 맞서는 것, 법원을 가는 것, 가족 안에서 싸움이 되는 것, 두렵지 않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가야 하는데 그 말 하나가 모든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12월 흐린 하늘 아래서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는 빛을 보면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난 건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효력 발생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회사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오후 반차를 쓰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핸드폰을 옆에 두고 문자가 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인용됩니다. 됩니다. 라는 단어를 3번 읽었습니다. 됩니다.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멈춘다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 계약이 진행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는데 눈이 빨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댔습니다. 1번, 2번, 됩니다.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직접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왔어? 네, 저예요.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를 앉혀드렸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아파트 못 팔아요. 이제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못 판다고. 네, 법원에서 막은 거예요. 아무도 이 집 팔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한동안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네. 2마디였습니다. 잘 됐네.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다고 소리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잘 됐네 하셨습니다. 담담하게.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녁이라 어두웠습니다.
30년 된 나무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우에게서 전화가 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왜? 성우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틀 전 카페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꺾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빠지지 않은 바람이 빠진 것 같은. 미선아, 응, 나 법무사한테 얘기 들었어. 가처분 결정 났다고. 응, 토요일 계약 취소됐어.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진짜 급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려워.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야. 어머니 돈 쓴 거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들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빚 정리하고 엄마는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어. 진짜로, 진짜로. 그 말이 걸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응, 엄마한테 물어봤어? 요양원 가고 싶냐고. 성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봤어? 이 집 팔아도 되냐고, 요양원 가도 괜찮냐고. 침묵이었습니다. 오빠는 엄마 치매 확진 나던 날 병원에 늦게 왔어. 3번 검사 다 혼자 오셨어. 엄마가 MRI 찍을 때 손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 나였어. 그 시간 동안 오빠는 부동산 알아보고 위임장 만들고 있었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들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가고 싶다고. 그 말 오빠한테도 했어? 했을 리 없지. 들을 자리에 없었으니까. 긴 침묵이었습니다.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몰랐어. 이번엔 변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몰랐다는 말 같았습니다. 오지 않았으니까 들을 수 없었고 듣지 못했으니까 몰랐던 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봐. 엄마한테 직접. 또 침묵. 어머니 통장에서 가져간 2천만 원.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갚을게. 시간 좀 줘. 시간은 줄 수 있어. 근데 서면으로 해야 해. 말로는 안 돼. 알겠어.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응, 고마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무엇이 고마운 건지 성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아줘서인지, 엄마 말을 전해줘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혜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혜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받았습니다. 네. 혜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살갑게 웃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로하는 척하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댁을 드나들면서 반찬을 가져오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선 씨. 네. 오늘 가처분 신청한 거 미선 씨 맞죠? 말투가 달랐습니다. 씨라는 호칭은 같았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미선 씨라고 할 때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평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래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인은 오빠랑 미선 씨 둘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세요. 혜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 재산을 돌아가신 다음 얘기로 하시면 안 되죠. 혜란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 더 받고 싶은 거죠. 그거 얼마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면 돼요? 제가 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협상을 하러 전화한 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혜란 씨, 네, 저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혜란이 웃었습니다. 짧게 차갑게.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알기는 해요? 치매 오신 분이.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직접 들었어요. 혜란 씨는 들으신 적 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아파트 팔아도 되냐고, 요양원 가도 괜찮냐고,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 동의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요? 혜란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후회할 거예요. 가족 사이에 법 들이대면 끝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성우와의 관계, 혜란과의 관계, 씩씩하게 다 괜찮을 거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혜란 씨, 네, 가족이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혜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치매 확진 나던 날 부동산에 전화한 게 먼저였잖아요. 통장에서 2천만 원 꺼낸 게 먼저였잖아요. 위임장 만들어서 아파트 팔려고 한 게 먼저였잖아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막은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얼마면 돼요? 라는 말. 그 말이 씁쓸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아파트가 지켜졌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30년 된 나무가 어머니 창가에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못 잔 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몸이 소파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많은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성호가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2천만 원을 갚겠다는 서면이었습니다. 혜란은 더 이상 어머니 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한 번 어머니 댁에 다녀갔습니다. 혼자. 얼마나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왔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 줄었습니다. 흐린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이름을 바로 못 알아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 날에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는 동안 미선이라고 하실 때까지.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로 웃으셨습니다. 찾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라는 것을. 눈빛이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미선아, 잘 왔어. 네, 저 왔어요.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드셨는지 확인했습니다.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랑 귤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실에 나왔더니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햇살이 있었습니다. 12월보다 조금 더 길어진 햇살이 창가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된 나무가 창밖에 있었습니다. 잎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끝에 뭔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봄을 준비하는 것들이. 저는 과일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 나무 봐요. 뭔가 나오려고 해요. 어머니가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네. 봄이 오려나 보다. 아직 2월인데요. 나무는 알아. 사람보다 먼저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는 알아. 어머니다운 말이었습니다. 평생 이 창가에서 저 나무를 보셔서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가지 끝이 먼저 달라진다는 것을. 과일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네. 나 요즘 자꾸 잊어버리지.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조금요. 많이 잊어버려. 내가 알아. 어제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기억해. 저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얼굴, 네가 어릴 때 얼굴, 이 집 들어오던 날, 그런 건 기억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제 손을 보셨습니다. 미선아, 이 집 이제 안 팔리는 거 맞지? 네, 안 팔려요.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지. 네.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미선아.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들어. 오래 생각했어. 오늘같이 정신이 드는 날에는 자꾸 이 생각이 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성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성우가 한 짓을 내가 다 모르는 게 아니야. 흐린 날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 맑은 날에는 더 알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살아갈 힘이 있어. 사업도 하고 혜란이도 있고. 근데 너는 혼자잖아. 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집 말고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 다 했잖아. 오빠도 없이. 엄마 병원도 혼자, 서류도 혼자. 엄마가 고마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당연히 내 거야. 처음부터.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20년을 참았는데 오늘은 안 됐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그런 말하면 어떻게 안 울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아침 문을 열어주시던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또렷한 웃음. 미선아, 변호사한테 가봐. 무슨 변호사요?
유언장 쓰는 거 내가 직접 하고 싶어. 맑은 날에, 오늘 같은 날에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진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도 확인받고 제대로 하고 싶어. 나중에 누가 뭐라고 못하게.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오늘 중으로 알아봐. 네. 어머니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 나무 말이야. 저도 창밖을 봤습니다. 저 나무가 이 집 지키는 것 같아.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거든. 작았는데 이제 저렇게 컸어.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 30년이야. 어머니가 가지 끝에 작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저게 봄이 되면 잎이 나올 거야. 또 매년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거야. 어머니는 당신이 봄을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무가 봄에 잎을 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나무는 잎을 낼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를 봤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것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2월 햇살이었습니다. 아직 약한 햇살이었지만 봄을 준비하는 것들한테는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네, 오늘 여기 좀 있어줘. 있을게요. 어디 가요? 어디 가긴. 그냥 있어줘. 오늘같이 정신 드는 날에 내가 옆에 있어줬으면 해서. 저는 어머니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있을게요. 우리는 창가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창밖 나무가 있었습니다. 2월 햇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셨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간을 보셨습니다. 조금 더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잘 드셨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있으셨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좁은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다. 낮잠 좀 자야겠어. 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유언장 공증 관련해서 문의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날에, 오늘 같은 날에 이한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공증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가능한 빨리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햇살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것들이 그림자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 주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처음부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맑은 날 또렷한 정신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평생 혼자 다 했잖아. 엄마가 고마워서가 아니야. 당연히 내 거야. 당연히. 어머니는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혼자 다니는 것, 서류를 혼자 알아보는 것, 아파트를 지키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딸이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어머니도 함께 오시면 됩니다. 정신감정 관련 의사소견서도 같이 준비해 오시면 절차가 빠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나무를 봤습니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머니가 맑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던 것, 나무는 알아라고 하시던 것,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던 것,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하시던 것, 이 모든 것을 맑은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는 완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또렷하게 계셨고 저는 옆에 있었고 창밖에는 봄을 준비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창밖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2월의 가지 끝에서 작게 준비하던 것들이 드디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두빛이었습니다. 아직 여리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티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성년후견인 결정이 난 건 2월 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변호사 이한결 씨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결정문 받으셨죠?
이제 어머니 재산 관련된 모든 결정은 미선 씨가 하실 수 있어요. 기존 위임장 효력도 제한됩니다. 저는 결정문을 손에 들고 한동안 봤습니다. 이미선, 성년후견인, 제 이름이 공식 서류에 이런 방식으로 적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유언장 공증은 그보다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맑은 날을 골랐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댁에 갔을 때 눈빛을 봤습니다. 오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한결 변호사가 준비해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유언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견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보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천천히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한 서명이었습니다. 이순자, 어머니 이름 3글자가 서류 위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공증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이제 됐지? 네, 됐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잘 됐네. 사무실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밥 먹자. 어디서요? 아무데나. 오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우리는 사무실 근처 갈비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낮이라 한산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갈비탕 2그릇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잘 드셨습니다. 국물을 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맛있네. 맛있죠? 미선아, 나 오늘 잘한 것 같아.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우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건 3월 초였습니다. 어머니 댁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혜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사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이번 달 안에 500만 원 먼저 갚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넣어줘. 직접. 성우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후견인 결정 난 거 알아? 응, 법원에서 연락 왔어.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가 어딘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어머니한테 갔어. 지난주에. 알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성우가 다녀갔다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냥 얘기했다고만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어. 많이 말씀은 안 하시던데.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미선이가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우한테 미선이가 잘 해줄 거라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응, 내가 잘못했어.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자란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던 오빠였습니다. 그 오빠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였는지, 혜란을 만나면서였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해.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나한테 말하는 거 말고 어머니한테 직접.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 자주 가. 어머니 맑은 날이 많지 않아. 맑은 날에 가야 해.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코트를 입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쉽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잘못한 것과 고맙다는 말 사이에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3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맑은 날이 일주일에 2~3번 됐습니다. 흐린 날이 더 많았지만 맑은 날도 아직 있었습니다. 창가에 의자를 2개 놓았습니다. 나란히 어머니와 저 둘이 앉았습니다. 창밖 나무에 연두빛 잎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가지마다 잎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3월 햇살이었습니다. 2월보다 더 길고 따뜻했습니다. 창가가 환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따뜻해서 저도 같은 햇살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 봐. 잎이 나왔어. 그러네요. 드디어요. 해마다 이래. 겨울이 길어도 꼭 나와. 저는 나무를 봤습니다. 겨울이 길었어요. 올해는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햇살을 받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네, 나 행복해.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창밖 나무를 보면서 봄 햇살을 받으면서 딸 손을 잡고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치매가 오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내일은 제 이름을 잊으실 수도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언장을 써야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려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어머니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가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창밖 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두빛 잎들이 같이 흔들렸습니다. 여리고 작은 잎들이었지만 바람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지에 붙어서 같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잎들을 봤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부동산 시세표를 들고 있던 성호, 통장에서 빠져나간 2천만 원, 위임장, 가계약서, 토요일이라는 시안, 혜란의 차가운 목소리, 얼마면 돼요라는 말, 법원 서류들, 밤새 잠을 못 자던 날들, 그 모든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앉아서 30년 된 나무의 봄을 보고 손을 잡고 있는 이 자리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계속 흐려질 것이었습니다. 성우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후견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전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오늘 여기 있을 거지? 응, 있을게요. 밥도 같이 먹자. 먹을게요. 저녁도. 저는 웃었습니다. 저녁도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